인사관리 자료. 평가자는 심판이며 코치, 궁극적 목적은 조직의 성과 개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PBR 동아 비즈니스 리뷰 2016년 4월 5에 실린 글이고요. 유규창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쓰신 글입니다. 1. 평가자는 심판. 관리자들은 직원을 평가할 때 축구나 농구의 심판이 아니라 체조나 피겨스케이트의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과 평가의 속성상 구기 종목의 심판자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건 성과 평가의 본질과 맞지 않고, 그렇다고 관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성과 평가를 조직 성과 향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2. 성과 평가의 목적은 성과의 개선. 그런데 체조의 심판과 관리자의 평가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체조의 심판은 공정하게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역할이 완료되지만, 관리자는 평가를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것을 매니저먼트 관점과 매니지먼트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매니저먼트 관점에서는 평가를 이미 발생한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는 평가 제도를 리더인 관리자와 구성원이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를 상호 전달하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간주합니다. 목적이나 방법 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지요. 구체적으로 성과 평가의 두 가지 접근법을 구별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니저먼트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구성원 성과는 이미 발생한 것이며 정확히 측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평가 제도를 이미 발생한 구성원의 평가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목표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사람의 역할도 주어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집행하는 주동적 역할이 되는 것이지요. 반면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구성원 성과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리더십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제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고, 또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제도의 운영에서 중요한 것이 성과의 관리, 종업원의 개발, 코치 및 피드백을 책임지는 관리자가 중요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평가자는 구성원의 역량 개발을 책임지고 성과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 평가제도에 대한 가장 큰 논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대평가가 좋은가, 절대평가가 좋은가에 대한 것일 겁니다. 상대평가는 구성원의 차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성과급이나 승진 등의 인사결정에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반면, 절대평가는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성과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떤 평가 제도가 더 좋은가 하는 것은 올바른 질문이라고 할 수 없고, 어떤 평가 제도가 우리 조직이 처한 상황에 더 적합한가로 질문이 바뀌는 게 맞습니다. 특히 절대평가는 평가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관리자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조직에서는 자칫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은 두 가지 제도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 기업의 성과 향상에 더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참고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초 동안 멈춰 있겠습니다. 4. 관리자는 저주인 동시에 코치. 우리가 좋은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저주로서의 역할과 코치로서의 역할을 모두 잘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리자들은 한편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오류 없이 정확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심판관 저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동시에 구성원들이 현재보다 개선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독려해야 하는 코치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저주로서의 역할과 코치로서의 역할은 한쪽이 미흡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둘은 서로 상반된 듯 보이지만 실은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5. 저주로서 관리자는 오류를 최소화해야 함. 평가 과정은 관찰, 지각, 판단, 평정의 4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평가 과정의 각 단계마다 오류가 발생할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관리자들은 이를 잘 인식해야 합니다. 관찰 단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관리자는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충분히 관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팀제의 도입으로 통제 범위 스팬 오브 컨트롤가 넓어지고 일하는 곳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관리자로 하여금 부하 직원의 성과를 직접 관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평가가 1년에 한두 번만 이루어지므로 지나간 일은 기억나지 않고 최근의 성과만 기억나는 최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하려면 가능한 부하 직원들의 업무 관찰 기회를 자주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관찰한 것은 메모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성원들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거나 360도 다면 평가를 도입하여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각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신이 보기를 원하는 것만 뇌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적 지각이라 하는데, 평가 과정에서도 선택적 지각은 발생합니다. 특히 과거의 특정한 경험이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그룹에 대한 편견 비애스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관리자들이 누구나 편견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억을 과신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하면 구성원 개개인의 업무에 대해 객관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메모를 해 기록에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판단 단계입니다. 판단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구광 오류 즉 헬로 에러입니다. 구성원의 성과를 관리자 자신이나 다른 구성원과 비교하면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유사성 오류, 대비 오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오류들은 교정이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조직에서 관리자들의 평가 기준에 대한 눈높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준거 훈련이 있습니다. 준거 훈련이란 사례나 시뮬레이션, 역할 연기를 통해서 회사 기준으로 눈높이를 동일하도록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평정 단계입니다. 평정은 최종적으로 평가 대상자에게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절대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대화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앞서 봤던 관찰, 지각, 판단의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관리자는 더욱 관대화의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 상대 평가를 실시하거나 평가 점수를 부서별로 강제로 조정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법은 한계가 있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마인드와 명확한 관찰과 기록을 근거로 평가하려는 노력입니다. 6. 코치로서 관리자는 문화를 만들어야 함. 평가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해도 성과 평가가 바로 성과의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평가제도는 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조직이 기대한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으면 곧 기존의 문화가 제도의 효용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평가제도를 통해서 바람직한 문화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공동의 목표 공유하기입니다. 성공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과 구성원이 목표를 공유해야 합니다. 성과 평가가 성공할지 여부는 목표의 수립이 제대로 됐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좋은 목표는 구성원의 가슴을 뛰게 하는, 도전적이면서도 구성원들이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원인에 집중하기입니다. 단기적인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성과가 창출되는 근본 원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원인을 분석할 때 관리자가 주의할 점은 관리자와 구성원이 갖는 문제에 대한 심리적 차이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사는 부하의 개인적인 책임으로도 돌리려는 반면 부하는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상사와 부하의 심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열린 마음을 갖고 분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피드백 주고받기입니다. 피드백은 그 자체로 동기부여가 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평가제도를 통해서 성공의 문화를 구축하려면 피드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피드백은 중요한 관리 스킬이며 관리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리더십 역량 중 하나입니다. 7. 한국 기업의 과제. 한국 기업에서 성과 평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배경에는 평가제도뿐 아니라 속인주의 인사관리, 연공서열형 인사관행도 있습니다. 속인주의나 연공서열형 인사관리에서는 성과 평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속인주의 평가 기준은 구성원들의 태도와 능력인데 능력을 직접 평가하는 게 어렵다 보니 대리변수로 학력이나 근속연수를 중시해왔습니다. 학력이나 근속연수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가가 필요하지 않고 평가가 유명무실해집니다. 즉, 속인주의에서는 성과 평가가 조직성과 향상의 도구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과 평가 제도만의 개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과 평가 제도는 다른 인사관리와 밀접하게 맞물려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속인주의와 달리 직무주의는 구성원이 하는 일의 가치와 기여도 그리고 책임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인사관리입니다. 직무주의에서는 평가 결과가 모든 인사관리의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에서 성과 평가 제도의 혁신은 속인주의에서 탈피하여 직무주의 인사관리 시스템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